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만나뵙는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쉬셨죠?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죠.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수도 갈 것 같으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게임주를 선발로 해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오히려 장이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실망스러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7, 8월 달 많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주식이 매일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박스권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하락하다가 하락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중에 상승장은 12개월 중에 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박스권이나 하락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정해서 그 하락 리스크를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현금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면 조만간 또 좋은 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수익 창출 기법을 또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매주 종목을 두세 개를 해드리는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관심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한테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법, 기술적 방법, 어떤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투자 수익 매매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실전 경험해서 많이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법, 매도하는 법을 해서 상당한 수익도 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비법을 가장 간략하고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도 실전에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매수와 매도의 어떤 전략, 뭐든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을 짜고 그 밑에 세부적인 전술을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매수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 매도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 매수를 잘 해놓고 수익이 예를 들어서 매수해서 수익이 한 20% 났어요. 자, 그럼 이 종목을 과연 계속 매일 매매를 해서 갈지 아니면 주봉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지 장기 투자를 할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결단이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와 매도 전략을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가 매도하는 어떤 포인트, 직접적인 포인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면 한번 잘 보시고 배워서 실전에 내일부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를 때는 제가 공개방사는 온라인 리치맵으로 오시면 상세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매 기법을 이용한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 창출 기법은 먼저 기술적 수익 모델이 있는데 이 기술적 수익 모델, 기술적 차트 어떤 모형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잘 배워놔야만 실전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술적 수익 모델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모 매매 기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간단히 이제 시세 원리를 이용한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어떤 명칭을 붙인 하늘, 땅, 물, 불, 하늘선, 땅선, 물과 불 이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바로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섭리, 자연의 섭리는 바로 이 하늘, 땅, 물, 불에 다 있습니다. 바람이 여기 빠져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모든 이 어떤 원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은 시세 형성 원리, 시세가 나기 위해서, 시세가 오르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차트 수익 모델이다. 한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별별 차트 공부를 다 하죠. 보조지표부터 해서 다 하는데요. 그걸 실제 매매를 할 때 차트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해서 사고 팔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분석하다 보면 시세가 나고요.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하죠. 그래서 한눈에 보고 몇 초 안에 바로 사고 파는 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몇 초간에 벌써 고점과 몇 프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시세 형성을 한눈에 단순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이든지 수익 모델은 반드시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 단순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야 되죠. 최고가 되고요. 그래서 매도하는 어떤 결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결정 모델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할 때 반드시 결정하는 어떤 단순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잘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사면 거의 20, 30% 오릅니다. 올랐는데 팔지 않아 가지고 매도를 기법이 없어 가지고 과거에 만들 때 못 팔아서 제자리로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먼저 해놓고 기법을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고가에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매도 기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트 모형이라 그랬죠. 수익 모델, 기술적 수익 모델 차트 모형입니다. 차트. 자, 차트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이라 그러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게 아주 이쁘고 화려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HTS 보는 차트는 캔들 차트랑 이평선 차트, 그 다음에 거래량 차트가 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컬러풀하죠, 그죠? 여기 뭐 빨간색도 있고, 여기 뭐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뭐 색깔이 여러 개 많죠, 그죠? 이렇게 화려한데요. 이것을 보면, 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딱 보면 어디에서 파는지, 어디에서 사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지키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설명해드리면, 자, 요, 검정색 선이 있죠. 검정색 선. 검정색 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기 선이, 큰 선이 세 개면 검정색, 적색, 파란색이 있는데 요 세 개가, 요 세 개 선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요것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선이고요. 밑에 하단선, 하한선, 위에 상한선이고 이게 중심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선을 이용했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는 가격 모델 차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요. 밑에 있는 요 차트는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 한눈에 단순히 보고 그냥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는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너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아주 자연의 이치나 섭리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우리 지구에 지구를 형성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 딛고선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 다음에
또 밥을 해먹고 여러 가지 하려면 엔젤리절 원천이 또 불이 있는 거죠. 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자연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요소 중에 한 개가 빠진 게 있죠.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람만 있으면 모든 자연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빠져 있는데 이 바람은 여기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시세, 유행을 말하는 거죠. 바람은 유행, 패션, 바로 이 유행과 패션, 그리고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행, 패션, 테마.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주면 막 흔들리죠. 자연이 다 흔들리듯이.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테마는 빠르게 시세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람의 어떤 형성 원리를 가지고 테마주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나 뭐든지 이 하늘, 땅, 물, 분, 매매 기법에 넣으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요 물은 생명수라 그러는데요. 이게 침체권으로 보이죠. 그죠? 생명수 같이 보이죠. 물 같이 보이죠. 우물. 그래서 생명수라고. 이거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시세크. 요거는 불꽃처럼 보이죠. 불꽃. 가열권이죠. 80불 이상. 불인데요. 이게 불꽃이라죠. 여기 하면, 자, 시세가 크게 나려면 이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가열권에 들어가야만 시세가 크게 나는 거죠.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래량하고 같이 보시면, 충분히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 땅, 물, 분, 매매 기법, 매수와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원형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색 있으면 요거는 빨간색을 친 거 제가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 놓은 거고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는 검정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검정색 원이 있는 것을 요것은 매도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여기도 매도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매도인데 실제 사는 건 만약에 가장 저가에 살 때는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세. 나는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수익이 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바로 수익이 나는 뭐 테마주라든지 급하게 빨리 크게 많이 먹겠다.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그러면 하늘선 이상 여기서 사면 매수하면 바로 수익이 납니다. 몇 프로라도. 그런데 여기서 사게 되면 많이 빠져가서 저가에 사게 되면 시세는 날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깨질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매수 포인트는 정확히 나옵니다. 매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늘선 이상이죠. 그래서 자, 하늘선 이상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자, 하늘선 이상은 요거 하늘선이죠. 하늘선 위에는 뭐죠? 우주죠. 그래서 우주여행 가려면 큰 돈이 필요하죠. 큰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늘선 이상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땅선이죠. 검정색이 땅선이죠. 땅선에서 있는 종목 밑에서 땅 밑에 뭐가 있습니까? 땅 밑에 지하 1층, 2층, 3층 뭐 지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땅 밑에 뭐가 있어? 계속 내려가면 뭐 있어요? 용암 있습니다. 마그마. 불에 타 죽습니다. 땅 밑으로. 자, 땅선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 다 죽습니다. 끝나버리죠. 자, 주가가 요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주가가 얼마죠? 13,000원대 있는 주식 어디까지? 5,000원대까지 빠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숱하게 기다려봤자 반타작 나가지고 그 다음에 숱한 세월이 가서 기다려다 못해서 팔아버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땅선 밑에 있는 검정색 밑에 있을 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검정선 밑에서는 여기서 사시면 안 되죠. 사는 것은 매수 시점 정확히 나옵니다. 어디 몇 군데 나오죠. 이렇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자, 기아차가 얼마나 주식이 과거에 올라갔죠? 10배 이상 갔죠. 그죠? 그래서 이 5,000원대 이렇게 있다가 12,000원대 와가지고 조정을 받고 다시 쫙 갔습니다.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사고 파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땅선.
깨지면 팔아야 된다 무조건.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사든 저가에 살 때 아니면 하늘선 이상 가면 산다. 하늘선 이상에. 자,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그리고 하늘선이 깨졌을 때는 팔아야 되겠죠. 자, 우주여행 갔다가 지구기한 대기권 들어오면 많은 사람 대기권 들어올 때 막 엄청난 불에 타 죽듯이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선 이상에 갔다가 우주여행은 다시 하늘선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것처럼 거기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것을 적용하면 거의 다 100%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기아차 일봉으로 보면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 나오죠. 자,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기아차 주봉입니다. 주봉 기아차. 이거 기아차가 대박주였죠. 이게 기아차가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이 급증하고 MS도 글로벌 MS뿐만 MS가 급증하면서 완전히 성장주면서 쫙 했죠. 그러면 성장주가 아주 크게 오르는 거죠. 실적과 같이 오르면. 그래서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일봉으로 아까 일봉으로 해서 이렇게 잘 샀어요. 이래서 일봉으로 매수 매매하다가 다시 매수 시점만 사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주봉으로 딱 보시면 주가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6,7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매수 시점이 나온 게 6,7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12,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 12,000원 내외 아까 매도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사야 되죠. 매수. 그래서 여기가 12,000원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더블 정도 났다가 다시 사게 되더라도 엄청 갔습니다. 어디서 매도가 나옵니까? 여기서 매도 나오면 처음으로 여기가 매도 나오죠. 얼마에 6,700원 사서 75,000원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76,000원대, 78,000원대 제가 기아차는 전량 매도하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2010년도 12월 12일 날 제가 강연회 하면서 2011년도 4월 정도나 아마 고점을 찍을 것이다. 75,000원 정도 고점. 그리고 화학주도 고점이다. 그렇게 해서 많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것도 2011년도 매매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지 말라. 계속 매도 사인만 주로 많이 줬습니다. 종목 신호등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거 동영상 자료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주봉 차트인데 매도는 하늘선 이상에 왔을 때 매수를 딱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번 조정, 두 번 조정하고 세 번째 조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심선을 깨진 적은 여기 한 번 있지만 두 번째 깨진 건 여기에요. 그래서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에서 하나의 기준이 있죠. 기준이란 것은 저항이라든지 지지입니다. 지지. 어떤 저항선이라든지 지지선. 저항선과 지지선은 한 번에 저항선을 돌파한다든지 한 번에 지지선을 붕괴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확률상으로 보시면 80%의 확률로 저항선을 한 번에 뚫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저항선에 도달하면 실패할 확률이 80%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저항선을 돌파 시도할 때 성공할 확률이 80%입니다. 자, 그리고 지지선 구축할 때 첫 번째 지지선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지지선 첫 번째는 성공합니다. 두 번째 지지선 테스트를 할 때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첫 번째, 두 번째인가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나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시면 어떤 주가는 파동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항상 오를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기 전에 반드시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갔다 조정받고 또 조정받죠. 이렇게 몇 번 3단계 올라갑니다.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정할 때는 팔지 않고 두 번째 조정할 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주가를 고가에 팔 수가 있는 거죠. 매도할 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를 보시면 22평선, 중심선을 붕괴된 거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지지 실패 첫 번째는 팔지 않는다 그랬죠. 파동상으로 팔지 않고 두 번째 붕괴했으니까 팔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계속 고가를 고가놀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6,700원에 사서 75,000원대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주가는 주봉으로 보면. 그러면 그 전에 고민할 필요 전혀 없죠. 갖고 있다가 매일매일 주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월봉을 보시면 다음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딱 보시면 매수 시점이 정확히 나왔죠. 월봉으로. 어디? 여기가 이제 6,700원, 여기는 월봉상 12,000원 정도 됩니다. 13,000원이에요. 12,000원, 13,000원 정도. 12,700원 정도, 12,4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2,400원. 자, 그러면 월봉상 요때, 요때는 15,000원까지 맞아 따블이 왔어요. 12,000원까지 오더라도 여기서는 월봉 투자, 중장기, 장기 투자자들은 월봉으로는 형성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거죠. 월봉으로 가는 주식은 대박주가 됩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월봉으로 추세가 형성되면 빨리 팔면 안 됩니다. 일봉 보고 일봉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파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돈은 어디서 봅니까? 바로 큰 돈. 큰 돈은 여러분들 차트로 보는 건 아닙니다. 뭘로 봅니까? 철학으로 보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큰 돈이 되고 안 되고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2,000원대 사서 월봉으로 사서 이 회사가 성장하고 MS도 증가되고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공장도 계속 짓고 없어서 차를 못 팔고 있죠. 기아차. 그랬으니까 사놓고 나는 이 회사가 어떤 변화? 성장이 멈췄을 때 그때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놓고 한 번도 안 팔았을 거예요. 자, 계속 올라갔죠. 어디서 팔면 됩니까? 자, 첫 번째 분기했습니다. 팔지 말라 그랬죠. 다시 갔습니다. 두 번째 분기했습니다. 팔면 되죠. 여기서. 그때 단가가 78,000원대입니다. 자, 12,000원에서 78,000원이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죠. 자, 그래서 매도 시점이 정확히 나오죠. 월봉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월봉으로 봤을 때 고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보세요. 그 다음부터 84,800원 찍고 2012년 5월달 찍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내려왔죠. 지금도 58,000원 내외 있죠. 자, 그럼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어요. 빠져서. 주식을 하면서 여기서 하늘선 깨졌을 때 여기 땅선 밑에 있는 주식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땅선 밑에 있는 주식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아차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장기 투자자는 뭐나 안 되죠. 그죠? 왜? 하늘선 이상 있는 주식을 사서 해야 큰 돈 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을 보면 정확히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 다 나오죠. 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매수 포인트를 알아보면, 매수 포인트를 알아보면,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락이 이어지죠. 끝나고 여기 저가 또 한 번 두 번째 하락 2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갑니다. 상승 추세. 하락이 완료되고 상승으로 파동이 가는데 보세요.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거래가. 첫 번째 거래는 실패인데 거래 빠졌죠. 두 번째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가 폭발하고 주가는 올라갔죠. 그런데 뭡니까? 스토캐스틱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박제가 맞서 거래량 증가, 에너지 증가, 스토캐스틱 매수 시점 매수가 돼 있고 계속 상승이니까 매수. 그 다음 주가는 올라가죠. 그럼 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또 매수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수렴하고 나서. 자, 스토캐스틱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 증가됐죠. 거래량 증가됐고 스토캐스틱도 상승이고 하면 매수가 되는 거죠. 하늘선 가면서. 그러면 엄청나게 갔죠. 주가가.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수렴했다. 계속 추세 정도 하락을 했다가 자, 수렴을 했죠.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면서 그 다음에 방향이 수렴하게 되면 확산을 하겠죠. 그죠? 확산 어디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확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수렴했습니다. 자, 수렴하고 위로 가야 될지. 자, 그동안 거래가 적었습니다. 적었다가 거래가 여기 첫 번째 실렸죠. 그 성급하면 첫 번째 실려면 다시 기다려야 되죠. 실리고 두 번째 실릴 때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여기서 두 번째 실립니다. 그죠? 두 번째 실릴 때 주가가 올라갔으면 하늘선 딱 돌파죠. 하늘선에 딱 사시면 돼요. 그럼 추세가 하는 거죠. 매수 시점이 나오고 거래량 실리고 봐요. 스토캐스틱 우상향 하고 있죠. 스토캐스틱 우상향 거래량 실리고요.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고요. 자, 다음에 매도를 보시면 자, 매도도 마찬가지죠. 자, 매도 보세요. 매도 포인트.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하늘색 선 상단선이 매도 깨졌습니다. 깨졌으니까 파는 거죠. 거래량 실리고 나서 깨졌죠. 거래량 실리고 나서 깨졌죠. 거래량 실리고 나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요게, 손절까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여기 또 거래 실리고요. 하늘선 깨졌으니까 매도죠. 거래량 실리고 하늘선 깨졌으면 매도. 그 다음에 땅선이죠. 이 하늘, 땅선, 금전선. 이거 붕괴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매도죠. 여기도 맞아 깨져서 무조건 손절. 그래서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거래량하고 스토캐스틱하고 같이 보면 스토캐스틱은 우하향하고 거래 실리고 하늘선 깨지면 매도한다. 요것만 아시면 큰 손실 없이 아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은 TV로 봐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상세히 아시려면 저희 온라인 위치맵.co.kr로 오시면 제가 강의를 자주 해드리니까 오셔서 공부해서 가시고요. 잠시 후에 이제 종목 리뷰하고 이제 관심 종목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도 해드리고요. 이 시간을 계속 보면서 제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뷰하고 신규 종목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및 투자 의견입니다. KT뮤직 제가 중장기 아주 무료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강력히 여러분한테 중기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된다면서 추천해드렸죠. 실제로 4,000원부터인데 실제 여러분한테는 4,600원에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처음으로 5월 12일 날 대박스타에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여러분한테 공격 아주 좋은 종목 드렸죠. 지금 94%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고 있죠. 아직 장기 보유입니다. 왜냐하면 KT뮤직은 음원 가격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다. 아까 금방 매매 기법을 보듯이 월봉, 주봉으로 아직 매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내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좋다. 94%, 4개월 만에 94%입니다. 자, KT뮤직은 망하지 않죠. KT그룹 거죠. 그러면 자, 자금을 10억 있는 분은 10억째 사도 되는 KT 거잖아. 망하지 않으니까. 일반 개인 회사 거 막 10억 샀다가 이 사람 대표가 만약에 횡령하면 회사 끝나잖아요. 그죠? 내 돈. 근데 KT그룹이니까 괜찮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소형주가 뭐 90%, 100%, 2배가 이런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거액자산가한테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KT뮤직이다. 자, 그리고 대우증권 5월 19일인데 8,000원 42% 갖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제 비중 축소입니다. 12,000원 내외 11,000대 와서 이제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그것은 만약에 다음 달이라든지 11월 달이나 추가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2.0%까지 인하를 한다면 한 번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조심하면서 비중을 축소하자. 그리고 현대건설, 자, 요즘 정책적인 이슈로 경기를 부양하려 많이 하죠. 특히 부동산이 좀 살아나고 있죠. 부동산과 살아나면서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중기 보이고요. KT입니다. KT는 보시면 요즘 뭐 KT 세죠. 그래서 통신주들 요즘 SK텔레콤 뭐 이렇게 KT 배당 관련된 통신주들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잘 가고 있죠. 36,000원. 장기 보유입니다. 42,000원까지고. 테라세미콘, 플렉스블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장비를 납품한 업체인데 아주 현재 괜찮습니다. 17,000원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 같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내년 봄까지 좋습니다. 테라세미콘 가져가고 자, 이 KT랑 KT 무직이랑 요런 것은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장기 투자. 물려도 갖고 있어도 큰 문제는 나중에 더 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기나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같은 거는 현대건설이라도 이런 것은 여차하면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기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자, 테라세미콘도 중기 보유죠. 내년 봄까지 보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기업은행은 18,000원 내외가고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중 축소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장기입니다. 장기. 2017년도에 셰일가스가 미국 셰일가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면 한국전력은 가스로 주로 70% 정도를 가스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연동제 하지만 비아트로는 내년 봄까지 태아서 똑같이 중기 보이고요. 자, KT 서브마린은 장기입니다. 장기. 배당도 좋고요. 업황도 성장하고 실적도 좋습니다. 자, 동국 SNC 드디어 업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이것도 장기 보여야 됩니다. 장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자, 지난번에 8월 25일 날 KT 서브마린 여러분들 추천한 일주일 뒤에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12% 올라가고 지금 현재 17%고요. 올라왔죠. 자, 그리고 지난 바로 이전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종목이 동국 SNC입니다. 4,400원에 4,390원 거는 4,400원 시작해서요. 18%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그리고 오늘도 세죠. 그죠? 기관들도 계속 사고 있고. 자, 이런 주식이 있죠. 바로 왜? 풍력 관련된 업황이 본격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본격 개선되고 있고 수급도 100만 주 정도 샀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해소되고요. 일단 이번에는 5,790원이 정저점, 두 번의 고점인데 5,790원이 그걸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장이 안 좋으면서 이 동국 SNC도 KT 서브마린 다 이런 것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고 간략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차트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종목이 있죠. KT 서브마린입니다. KT 뮤직이죠. 자, KT 뮤직은 컨텐츠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KT 뮤직은 진이라는 진이 음악 있죠. 사이트. 자, 그리고 멜론은 로엔끄고 SK텔레콤에서 자, KT 뮤직은 진이를 갖고 있고 KT 뮤직도 있고 그래서 자, 요즘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통신사를 끼고 있는 음원 관련된 사이트들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원래 KT와 진이, KT 뮤직. 자, 그리고 SK텔레콤은 뭐죠? 바로 로엔이 갖고 있는 멜론이죠. 멜론, 로엔. 그래서 자, 이렇게 KT도 진이나 KT 뮤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KT 자체도 컨텐츠에 대한 매출을 확대할 것이고요. 그러면 진이와 KT 뮤직은 당연히 KT 뮤직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통신사들은 10월달 단톡법 시행되면서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통신사들은 거의 SK텔레콤이나 KT나 MS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 KT의 이동통신은 MS가 30%면 30% 거기서 뭐 1% 차이도 안 나죠. 그죠? 그대로 있고 SKT 50%면 50% 그대로. 통신 어떤 MS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 통신주가 배당주로서 인기를 끄냐? 배당주가 원래 3년 동안 배당을 많이 해줬더라도 내년부터 실적이 내려가면 배당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뭐죠? 통신주들은 MS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배당률을 그대로 현재 예상을 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거의. 그래서 통신주가 배당주 인기를 끄는 겁니다. 매출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컨텐츠 싸움이자 통신사도. 그러면 KT무직도 당연히 KT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증가됐고 이제 KT 지니뿐만 아니라 멜론이라든 이런 음원 사이트의 가입자가 지금 500만 명인데 우리 지금 통신 어떤 단말기 판매 대수가 보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3분의 1까지 가더라도 1000만 명 정도까지는 가입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입자가 배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다 이렇게 보셔서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 차트로 보시면 자 조정받고 올라갔죠. 그죠? 여기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종가라 하늘선 깼습니다. 자 하늘선 붕괴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붕괴가 아니라 두 번 봉 두 개로 붕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확정적으로 붕괴된 거예요. 자, 그래야만 두 개로 조정해야 조정이 들어간 거죠. 아직은 조정이라고 내일 종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조정이 좀, 우려가 있고요. 자,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도 조정받고 두 번째 조정할 때 파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격 좁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장기 투자자한테 월봉을 보시면 월봉으로 이번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지만 아직도 이 모든 걸 돌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8,930원이죠. 이 역사상 고가를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역사상 고가는 아니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11,100원입니다. 여기가 11,100원. 2005년 12월 11,100원이니까 이 종목은 11,100원은 필히 돌파할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실적,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2배 정도 증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올해는 매출이 1,000억 정도지만 내년엔 2,000억 정도 갈 수 있고요. 자, 로엔에 비교를 한다면 로엔이 올해 3,000억 정도 매출이면 이 올해 이거 1,000억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로엔 가격 하면 3분의 1 정도면 되죠. 시총. 아직도 로엔 대비해서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향후의 성장성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향후에 계속 좋기 때문에 잘 가지고 가시고, 요번에 조정을 하면 7천 이하로 가면 오히려 매수 없는 분도 매수에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 아까 얘기한 대로 하시면 되고, 신규 종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을 보시면, 자, 처음엔시 롯데케미칼 오이솔루션. 처음엔시는 오늘 8,080원에 끝났고요. 롯데케미 17,500원, 21,150원인데 단기 목표가입니다. 공약주 삼성인데 처음에서 중기적으로 좋고요. 롯데케미 오이소 다 중기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요한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를 참고하고 손절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목표가는 처음엔시는 8,800원 10%, 롯데케미칼 5%, 오이솔루션 5% 단기, 손절가 7,500원, 자, 26모 25,000원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가도 목표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요것은 구체적인 것은 차트라든지 이런 추천은 내일 아침에 10시에 여러분들 골든타임에 합니다. SS증권방 여기서 10시에 제가 골든타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차트를 내일 거래를 보면서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처음엔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죠. 처음엔시 같은 경우는 B2B, 기업 간의 거래, 기업 간 거래에 신용결제를 하고요. 대행하고 구매 대행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액이 700억, 작년보다 5% 정도 증가될 거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80억 원, 작년보다 29%, 30%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로 보입니다.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이 회사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의 전망이 됩니다. 주가는 12,000원대 내려왔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올해 실적이 아주 좋죠. 그리고 배당금이 주당 200, 지금 배당 시대라 그랬죠. 주당 260원, 작년에 2013년도 배당을 260원 했기 때문에
올해도 배당 성향을 고려할 때는 이 260원보다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중간 배당을 100원을 했죠. 작년에도 100원을 중간 배당했습니다. 중간 배당했는데 올해도 2013년도도 중간 배당, 2014년도 100원의 중간 배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을 감안했을 때 사상 최대의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또 정책적으로 배당을 많이 높이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훨씬 더 많이 줄 걸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그러면 올해 260원을 배당 준다 해도 주가가 만 원이라면 주가가 260원 배당하면 2.6% 수익률이죠. 지금 현재 8,080원이기 때문에 3%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당을 만약에 260원 주당 300원 하면 3% 배당이 나오죠. 만 원까지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 그래서 중소형 실적도 좀 고배당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았죠. 그래서 배당주로도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11월 관심 있게 보시고 하방 경직성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여러분 롯데케미칼 하면 화학주니까 싫어하실 분도 있지만 이제는 다 반영됐다. PE와 PP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 화학의 원료론이 나프타죠. 이 나프타가 97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내려오고 좀 더 880달러가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세입니다. 원료비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강세고요. 자, 전부 다 이제 TPE와 EG가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보다는 20%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100% 증가된다. 올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개선세다. EPS가 9,800원. 내년에는 EPS가 14,000원. 그래서 지금 17만 5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뭐 저평가라기보다는 저가 수준이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이솔루션. 제가 오이솔루션은 종목 신호등에 18,000원 정도에서 22,000 목표가, 단기 목표 2만원 해드려서 목표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다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요. 다시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 통신사 8대, 세계 10대 통신사 10개의 대형 통신사가 있어요. 통신사 세계적으로 글로벌 10개의 통신사 중에 8개 회사가 이 오이솔루션에 트랜시버를 쓰고 있습니다. 강 트랜시버를. 그만큼 기술력이 아주 좋고요. 진입장벽도 높은 이 회사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세계 1위 통신사 트랜시버 납품하는데 10개 중 8개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MS 세계 10위고요. 국내는 1위다. 그리고 고성장 WBH 매출 비중 64%이기 때문에 이게 마진이 아주 좋은 이제 트랜시버 쪽이죠. 좋아요. 그리고 EPS 올해 2,000원이고요. 내년에는 2,600원. 전에는 2016년에 3,200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21,000원대니까 내년으로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관심을 보시고 매매는 기법, 배웠던 기법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또다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면 또 수익이 괜찮게 나 있을 걸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상세한 내용은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렵고요. 항상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라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투자 철학이 형성된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드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투자 비법이
동방방사 했던 투자 비법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투자 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 기법 원리를 갖고 자신한테 잘 맞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 맞는 어떤 기법도 잘 만들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전문가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또한 전문가 기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거기다 자신의 생각, 자기가 배운 것을 또 집어넣으면 틀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공부를 좀 하셔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하셔서 실전에 적용할 때 그대로 배운 대로 적용하시면 아주 잘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내일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 듣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